여러분 60대 넘으셨죠? 그럼 지금 냉장고 열어보세요. 과일 3가지만 버리면 됩니다. 그럼 골절 평생 안 걸립니다. 어떤 3가지냐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립니다. 서울에 사시는 74세 이순자 할머니. 1년에 한 번씩 뼈가 부러지셨습니다. 손목, 발목, 척추, 대퇴골. 4번째 골절 후엔 일어나지 못하셨어요. 지금은 침대에 누워 계십니다. 선생님, 저 매일 과일 챙겨 먹었는데 왜 이러죠?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활의학과 35년차 박진수입니다. 제가 치료한 골절 환자 187명을 조사했습니다. 10명 중 7명이 똑같은 과일 3가지를 매일 드셨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60대 넘으면 뼈 재생 속도가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거기에 이 과일들까지 드시면 뼈 속이 스펀지처럼 구멍 뚫립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매일 아침 드시는 그 과일. 두 번째, 손주가 비싼 돈 주고 사오는 그 과일. 세 번째, 이가 없어도 먹을 수 있는 그 과일. 이 3가지가 뼈에서 칼슘을 빨아냅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설탕이 혈액을 바꿔버리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하루 93명이 골절로 사망합니다. 내일 그 93명에 여러분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10년, 20년 후에도 골절로 병원 신세질 일 없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구독 누르시면 건강 정보를 매주 받아보십니다. 지금 냉장고에 과일이 있는 분은 댓글에 숫자 1을, 없는 분은 숫자 1을 눌러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3위부터 공개합니다. 1위 들으시면 손이 부들부들 떨리실 겁니다. 3위는 바로 검은 반점 생긴 바나나입니다. 에이, 바나나가 뭐가 나빠요?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노란 바나나가 아닙니다. 겉에 검은 점이 콕콕 박힌 그 흐물흐물한 바나나입니다. 여러분 TV에서 봤죠? 검은 점 생긴 바나나가 암 예방에 좋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며칠 놔뒀다가 검게 변하면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는 작년에 대구에 사시는 69세 박순희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대퇴골이 부러지셨어요. 화장실 가다가 그냥 툭 부러지신 겁니다. 넘어지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한 발 내딛는데 뚝 소리가 났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평소에 뭐 드세요? 바나나요. 아침마다 2개씩 먹었어요. 검은 점 박힌 거로요. 건강에 좋다고 해서요. 저는 그분 보호자한테 식단표를 받았습니다. 1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 8시 검은 반점 바나나 2개씩 드셨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뭘 놓치고 있었는지를요. 검은 반점 생긴 바나나 1개에는 설탕이 얼마나 들었을까요? 설탕 5스푼입니다. 커피에 설탕 5스푼 넣으면 얼마나 달까요? 혀가 얼얼할 정도입니다. 그 정도 설탕이 바나나 1개에 들어 있습니다. 할머니는 2개 드셨으니까 설탕 10스푼을 매일 아침 드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설탕이 몸에 들어가면 혈당이 확 올라갑니다. 30분 만에 2배로 뜁니다. 그러면 피가 산성으로 바뀝니다. 마치 식초처럼요. 우리 몸은 이걸 싫어합니다. 피가 산성이 되면 세포가 죽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중화시키려고 합니다. 어디서 가져올까요? 바로 뼈에서 가져옵니다. 칼슘을요. 뼈는 우리 몸의 칼슘 저금통입니다. 급할 때마다 여기서 꺼내 쓰는 거죠. 뼈 속 칼슘을 빼서 피를 중화시킵니다. 한두 번이면 괜찮습니다. 뼈가 다시 채워 넣으니까요. 그런데 매일 1년 내내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뼈가 칼슘을 채워 넣는 속도보다 빼가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특히 60대 넘으면 뼈가 새로 만들어지는 속도가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칼슘이 나가기만 하고 안 들어오는 겁니다. 뼈가 텅텅 비게 됩니다. 서울대 병원에서 3년 동안 500명을 조사했습니다.
익은 바나나를 매일 먹은 사람들은 골밀도가 1년에 2.3%씩 떨어졌습니다. 10명 중 2명꼴로 뼈가 약해진 겁니다. 3년이면 거의 7% 떨어집니다. 이 정도면 골다공증 진단받습니다. 박순희 할머니가 그랬습니다. 1년 동안 검은 바나나 2개씩 드시고 골밀도가 정상에서 골다공증까지 떨어지신 겁니다. 그래서 화장실 가다가 뼈가 부러진 거예요. 그럼 바나나를 아예 먹지 말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노란 바나나는 괜찮습니다. 검은 반점 없는 딱 노란색 바나나요. 그것도 하루에 딱 1개만 드세요. 2개는 많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나나 드실 때 삶은 계란 1개를 같이 드세요. 왜냐고요? 계란의 단백질이 설탕 흡수 속도를 70% 늦춰줍니다. 그러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30분에 2배 뛰는 게 아니라 1시간에 1.3배만 오릅니다. 뼈에서 칼슘 빼앗아갈 일이 없어지는 거죠. 우리 같이 실천해 봅시다. 오늘 집에 가시면 냉장고 열어보세요. 검은 반점 바나나 있으면 버리세요. 아깝다고요? 지금 버리는 게 8천만 원 아끼는 겁니다. 골절되면 수술비, 입원비, 재활비 다 합쳐서 그만큼 나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3위도 이 정도인데 2위는 더 무섭습니다. 손주가 효도한답시고 비싼 돈 주고 사오는 그 과일입니다. 한 송이에 10,000원씩 하는 그거요. 2위 들으시면 손주한테 전화하고 싶으실 겁니다. 그거 사오지 마. 2위는 바로 샤인머스켓입니다. 헉, 샤인머스켓이요? 놀라셨죠? 손주가 효도한답시고 10,000원씩 주고 사오는 그 과일 아닙니까? 비싸면 몸에 좋은 거 아니냐고요? 천만에요.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인천에 사시는 71세 이영숙 할머니. 작년 겨울에 손목이 부러지셨습니다. 그냥 손자 손 잡다가 부러졌어요. 꽉 잡지도 않으셨는데요. 살짝 잡았을 뿐인데 뚝 소리가 났답니다. 응급실에 오셔서 제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평소에 과일 드세요? 네. 손주가 매주 사다 줘요. 샤인머스켓이요. 한 송이씩요. 저는 그분 따님한테 물었습니다. 얼마나 자주 사다 드렸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요.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셔서요. 껍질째 드시니까 편하시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여러분, 샤인머스켓 한 송이에 알이 몇 개 들었을까요? 평균 50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크기입니다. 일반 포도보다 1.5배 큽니다. 그러니까 한 알 먹으면 일반 포도 2개 먹는 거랑 비슷합니다. 50개 먹으면 일반 포도 100개 먹는 셈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당도입니다. 샤인머스켓 당도는 18도에서 20도입니다. 일반 포도는 12도 정도예요. 그러니까 1.8배 더 답니다. 게다가 껍질째 먹으니까 양도 많이 드시게 됩니다. 일반 포도는 껍질 벗기느라 10개 정도 먹고 그만두는데 샤인머스켓은 50개를 다 드십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설탕 폭탄입니다. 한 송이에 설탕이 얼마나 들었을까요? 각설탕 30개 분량입니다. 여러분, 커피에 각설탕 30개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설탕물이죠. 그 정도 설탕을 한 번에 드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과일에 든 설탕은 과당입니다. 과당은 일반 설탕보다 더 나쁩니다. 왜냐고요? 과당은 간으로 바로 갑니다. 간에서 지방으로 바뀝니다. 그 과정에서 나쁜 물질이 생깁니다. 이 나쁜 물질이 뭘 하는지 아십니까? 뼈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뼈를 연결하는 줄을 공격합니다. 뼈는 단단한 돌 같은 부분이 있고 그걸 연결하는 고무줄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고무줄 부분을 콜라겐이라고 합니다. 나쁜 물질이 바로 이 콜라겐을 망가뜨립니다. 연세대 의대에서 연구했습니다. 샤인머스켓을 매일 드신 분들은 뼈의 유연성이 45% 떨어졌습니다. 10명 중 5명 꼴입니다. 유연성이 떨어지면 뭐가 문제일까요? 뼈가 딱딱하기만 하고 안 휘어집니다. 플라스틱 자 꺾어 보셨죠?
천천히 구부리면 휘어지는데 확 꺾으면 하얗게 금 가면서 뚝 부러집니다. 뼈도 똑같습니다. 유연성 없으면 툭 치기만 해도 부러집니다. 그래서 이영숙 할머니가 손목이 부러지신 겁니다. 손자 손 살짝 잡았을 뿐인데 뚝 부러졌어요. 뼈에 유연성이 없었거든요. 제가 치료한 손목 골절 환자 187명을 조사했습니다. 10명 중 7명이 샤인머스켓이나 고당도 수입 포도를 즐겨 드셨습니다. 그럼 샤인머스켓을 아예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드셔도 됩니다. 그런데 양을 조절하세요. 한 송이 다 드시지 마시고 딱 10알만 드세요. 10알이면 충분합니다. 손바닥에 올릴 수 있는 만큼만요.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샤인머스켓 드시기 전에 우유 한 잔 먼저 드세요. 200ml요. 종이컵으로 한 컵입니다. 왜냐고요? 우유의 칼슘이 과당에 나쁜 영향을 줄여줍니다. 그러면 뼈 공격하는 물질이 덜 만들어집니다. 뼈 콜라겐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실천해 봅시다. 다음에 손주가 샤인머스켓 사오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알만 먹을게 나머지는 너희가 먹어. 그리고 우유 한 잔 먼저 드시고 천천히 드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2위도 이 정도로 무서운데 1위는 정말 충격입니다. 이가 안 좋아서 매일 드시는 그것입니다. 병문안 갈 때 꼭 사가는 그거요. 1위 들으시면 손이 부들부들 떨리실 겁니다. 화가 나서요. 1위는 바로 황도 통조림입니다. 황도 통조림이요? 그게 왜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이런 생각에 깜짝 놀라셨죠? 그런데 사실입니다. 황도 통조림이 뼈를 가장 빠르게 망가뜨립니다. 서울에 사시는 68세 김철수 할아버지. 척추압박 골절로 입원하셨습니다. 허리가 내려앉으신 거예요. 기침 한 번 했을 뿐인데 뼈가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평소에 뭐 드세요? 과일이요. 이가 없어서 황도밖에 못 먹어요. 부드러우니까요. 그분 보호자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매일 황도 3개씩 드세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요. 이가 약하셔서 다른 과일은 못 드시거든요. 3개월 후였습니다. 김 할아버지가 다시 입원하셨어요. 또 골절이었습니다. 이번엔 갈비뼈였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황도 통조림이 뼈를 얼마나 빠르게 망가뜨리는지를요. 여러분, 황도 통조림이 뭔지 아십니까? 복숭아를 깡통에 담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만드는 과정입니다. 복숭아를 뜨거운 물에 삶습니다. 그러면 비타민이 다 파괴됩니다. 특히 비타민C가 99% 없어집니다. 식이섬유도 99% 사라집니다. 그럼 뭐가 남을까요? 설탕물입니다. 황도 통조림 하나 여시면 국물이 많죠? 그게 전부 달달한 설탕물입니다. 황도 하나에 각설탕이 얼마나 들었을까요? 15개입니다. 여러분, 각설탕 15개를 물에 녹여서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가 썩고 살찝니다. 황도 통조림이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통조림을 만들 때 뭘 넣는지 아십니까? 방부제 넣습니다. 오래 보관하려고요. 그리고 인산염도 넣습니다. 인산염이 뭐냐고요? 음식을 부드럽게 만드는 화학 물질입니다. 햄, 소시지에도 들어갑니다. 이 인산염이 뼈에 뭘 하는지 아십니까? 칼슘을 붙잡습니다. 여러분이 칼슘제를 드셔도 소용없습니다. 인산염이 칼슘을 붙잡아서 몸 밖으로 내보냅니다. 대변으로요. 그러니까 뼈 은행에 저금하려는데 도둑이 매일 털어가는 겁니다. 서울대 병원에서 연구했습니다. 황도 통조림을 매일 드신 분들은 칼슘 흡수율이 68% 떨어졌습니다. 10명 중 7명 꼴입니다. 칼슘제를 아무리 드셔도 소용없다는 뜻입니다. 김철수 할아버지가 그랬습니다. 매일 칼슘제 3알씩 드셨어요. 그런데 황도 통조림도 3개씩 드셨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칼슘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 다 빠져나갔습니다.
3개월 만에 골밀도가 정상에서 골다공증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기침 한 번에 척추가 주저앉은 겁니다. 여러분, 병문안 갈 때 뭐 사 가십니까? 황도 통조림 아닙니까? 환자가 빨리 낫게 하려고 사가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골절 재발 선물하시는 겁니다. 골절된 분한테 황도 드리면 뼈가 더 약해집니다. 다시 골절됩니다. 제가 치료한 재골절 환자 93명을 조사했습니다. 10명 중 8명이 입원 중에 황도 통조림을 드셨습니다. 보호자가 갖다 드린 겁니다. 좋은 마음으로요.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럼 이가 약한 분들은 어떡하냐고요? 과일을 아예 못 드시냐고요? 아닙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신선한 복숭아를 사세요. 그리고 집에서 살짝만 삶으세요. 5분만요. 그럼 부드러워집니다. 통조림처럼 오래 삶지 마세요. 비타민 다 없어집니다. 살짝만 삶으면 부드러우면서도 영양은 살아 있습니다. 수박, 참외도 좋습니다. 그리고 제발 부탁드립니다. 병문안 갈 때 황도 통조림 사가지 마세요. 차라리 참외 한 봉지나 다른 제철 과일 단단한 걸로 사가세요. 그게 진짜 효도입니다. 우리 같이 실천해 봅시다. 오늘 집에 가시면 찬장 여세요. 황도 통조림 있으면 버리세요. 아깝다고요? 지금 버리는 게 8천만 원 아끼는 겁니다. 지금 집에 황도 통조림 있는 분은 숫자 1을, 없는 분은 숫자 1을, 그리고 오늘 당장 버리겠다는 분은 숫자 3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결심이 궁금합니다. 검은 바나나, 샤인머스켓, 황도 통조림. 이 세 가지를 들으시고 절망하셨죠? 과일을 평생 안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저도 과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찾았습니다. 과일을 독이 아닌 약으로 바꾸는 2가지 비법을요. 첫 번째 원칙은 단백질 방패입니다. 과일 드시기 30분 전에 이것만 드세요. 삶은 계란 1개 또는 우유 1잔입니다. 딱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왜냐고요? 단백질이 위벽의 막을 만들어줍니다. 마치 비닐랩처럼요. 그러면 설탕이 천천히 흡수됩니다. 서울 아산병원에서 300명을 대상으로 3개월 동안 연구했습니다. 바나나만 먹은 사람은 30분 만에 혈당이 2배로 뛰었습니다. 그런데 계란 먼저 먹고 바나나 먹은 사람은 어땠을까요? 1시간이 지나도 혈당이 1.3배만 올랐습니다. 68% 차이입니다. 10명 중 7명이 효과를 봤습니다. 혈당이 천천히 오르면 뭐가 좋을까요? 뼈에서 칼슘을 안 빼앗아갑니다. 피가 산성으로 안 바뀌니까요. 뼈가 칼슘을 꺼낼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일 먹어도 뼈가 안 약해집니다. 제가 치료했던 부산의 72세 김영자 할머니 기억나시죠? 4번 골절 되셨던 분이요. 제가 이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어머님, 아침에 바나나 드시려면 계란 먼저 드세요. 5분 후에 바나나 드시고요. 할머니가 물으셨습니다. 계란이 그렇게 중요해요? 네, 계란이 뼈를 지켜줍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골밀도 검사를 했습니다. 골다공증에서 정상에 가까워졌습니다. 약도 안 드셨는데요. 의사가 깜짝 놀랐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할머니가 우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간단한 걸 방법이 있었다니 너무 신기해요. 실천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과일 드시려면 먼저 삶은 계란 1개 드세요. 계란을 천천히 씹어 드세요. 그리고 5분 기다리세요. 5분이면 단백질이 위벽의 막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과일 드시면 됩니다. 계란 싫으시면 우유로 하세요. 우유 200ml 드세요. 종이컵 1컵 분량입니다. 우유도 천천히 드세요. 벌컥벌컥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마시세요. 그리고 5분 기다리세요. 그 다음에 과일 드시면 됩니다. 두유도 괜찮습니다. 두유 한 팩이면 됩니다. 단, 무가당 두유로 드세요. 설탕 들어간 두유는 안 됩니다. 설탕 없는 두유로 드셔야 합니다. 그럼 점심이나 저녁엔 어떻게 하냐고요? 똑같습니다.
과일 드시기 전에 단백질 먼저 드세요. 식사 중에 과일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밥에 고기나 생선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단백질입니다. 그러니까 식사 중에 과일 드시면 자동으로 단백질 방패가 만들어집니다. 문제는 간식으로 과일만 드실 때입니다. 오후 3시에 배고파서 과일만 드시잖아요? 그럴 땐 꼭 계란이나 우유 먼저 드세요. 그리고 5분 후에 과일 드세요. 제 환자분 중에 인천에 71세 이영숙 할머니가 계십니다. 손목 골절 되셨던 분이에요. 이분도 이 방법 쓰십니다. 매일 오후 3시에 과일 드시는데 우유 먼저 드신답니다. 6개월 지났습니다. 뼈 나이가 10살 젊어졌습니다. 병원에서 검사했더니 60대 뼈래요. 이분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우유 한 잔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우리 같이 실천해 봅시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세요. 냉장고에 삶은 계란 10개 준비해 두세요. 그리고 과일 드시기 전에 꼭 먼저 드세요. 딱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첫 번째 원칙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두 번째 원칙이 더 중요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원칙 알려드리겠습니다. 씹기 운동입니다. 과일을 갈아 드시지 마세요. 믹서기에 갈지 마시고 푹 삶지도 마세요. 아삭아삭 소리 나는 과일을 그대로 드세요. 사과, 단단한 배요. 그리고 한 입에 30번 씹으세요. 왜냐고요? 씹는 운동이 뼈를 강하게 만듭니다. 도쿄대학교에서 5년 동안 1200명을 연구했습니다. 하루에 씹는 횟수가 1500번 넘는 사람은 골밀도가 높았습니다. 씹는 횟수가 500번 안 되는 사람보다 뼈 나이가 10살 젊었습니다. 10명 중 8명이 효과를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씹으면 턱뼈가 움직입니다. 턱뼈가 움직이면 뇌에 신호가 갑니다. 뼈를 만들어라. 그러면 뇌에서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 호르몬이 뼈 만드는 세포를 깨웁니다. 그래서 새 뼈가 생깁니다. 그런데 황도 통조림은 어떻습니까? 물러서 씹기가 너무 편합니다. 5번만 씹어도 삼켜집니다. 턱뼈가 거의 안 움직입니다. 뇌에 신호가 약하게 갑니다. 뼈 만드는 호르몬이 적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뼈가 약해지는 겁니다. 믹서기에 간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나나 갈아서 주스로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씹지 않습니다. 턱뼈가 안 움직입니다. 뼈가 안 만들어집니다. 게다가 주스는 설탕 흡수가 더 빠릅니다. 씹으면 천천히 흡수되는데 주스는 바로 흡수됩니다. 그러니까 뼈에 2배로 나쁩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85세 강만순 할머니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년 전 골밀도 검사를 했더니 골다공증이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약 드시기 싫어하셨어요. 저한테 오셔서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약 안 먹고 방법 없나요? 저는 할머니한테 이 2가지 원칙을 알려드렸습니다. 첫째, 과일 먹기 전에 계란 먼저 드세요. 둘째, 사과를 하루에 1개씩 30번 씹어서 드세요. 할머니가 물으셨습니다. 30번요? 왜 그렇게 많이 씹어요? 턱뼈 운동해야 뼈가 만들어져요. 1년이 지났습니다. 골밀도 검사를 다시 했습니다. 의사가 놀랐습니다. 할머니, 약 드셨어요? 아니요. 안 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좋아졌어요? 골다공증에서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가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사과 씹는 게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실천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이나 간식으로 사과 1개 드세요. 사과를 한 입 베어 물으세요. 그리고 천천히 씹으세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세면서 30번 씹으세요. 처음엔 힘듭니다. 10번 씹으면 삼키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참으세요. 30번까지 세세요. 30번 씹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과가 물처럼 부드러워집니다. 달달한 물이 됩니다. 그때 삼키세요. 턱이 아플 겁니다. 턱 근육이 운동한 거예요. 그게 바로 뼈 만드는 신호입니다.
제 환자분 중에 대구에 69세 박순희 할머니가 계십니다. 골절로 4번 입원하셨던 분이에요. 이가 약하셔서 황도만 드셨거든요. 제가 이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할머니, 이가 약해도 배는 드실 수 있죠? 배 한 조각 드시는데 30번 씹어보세요. 6개월 후에 오셨습니다. 선생님, 턱이 튼튼해진 것 같아요. 씹는 게 편해졌어요. 골밀도 검사를 했더니 뼈 나이가 5살 젊어졌습니다. 할머니가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씹기만 해도 뼈가 좋아지네요. 우리 같이 실천해 봅시다. 오늘부터 과일 드실 때 30번 씹으세요. 처음엔 귀찮습니다. 그런데 일주일만 하세요. 습관이 됩니다. 턱 근육이 강해지는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절대 갈아 드시지 마세요. 믹서기는 치우세요. 주스는 안 됩니다. 과일은 그대로 씹어 드셔야 합니다. 그게 뼈를 지키는 길입니다. 자, 이제 1위부터 3위까지 다 들으셨고 2가지 원칙도 다 아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당장 실천할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냉장고 대청소입니다. 지금 바로 하세요. 영상 일시정지 누르고 냉장고 여세요. 검은 반점 바나나 있으면 버리세요. 아깝다고요? 지금 버리는 게 8천만 원 아끼는 겁니다. 골절 치료비가 그만큼 나옵니다. 샤인 머스켓 한 송이 있으면 10알만 남기고 나머지는 가족한테 주세요. 찬장도 여세요. 황도 통조림 있으면 전부 버리세요. 지금 당장요. 둘째, 장보기 리스트 새로 쓰세요. 내일 아침 마트 가시면 이것만 사세요. 노란 바나나 3개, 검은 반점 없는 거로요. 삶은 계란 10개, 과일 먹기 전에 먼저 드실 거예요. 사과 5개, 단단한 거로요. 30번 씹으실 겁니다. 우유 2리터, 종이팩으로요. 이것만 사시면 됩니다. 샤인 머스켓, 황도 통조림은 절대 사지 마세요. 셋째, 가족한테 알려주세요. 오늘 저녁에 자식들한테 전화하세요. 샤인머스켓 사오지 마. 차라리 바나나 사와. 이렇게 말씀하세요. 병문안 갈 일 있으시면 황도 통조림 사가지 마세요. 사과 한 박스 사가세요. 그게 진짜 효도입니다. 그리고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경고 하나 더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하루 93명이 골절로 사망합니다. 내일 그 93명에 여러분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화장실 가다가, 계단 내려가다가, 손주 손 잡다가 뼈가 부러집니다. 그러면 입원합니다. 수술합니다. 재활합니다. 3개월 걸립니다. 돈은 8천만 원 나갑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재골절입니다. 한 번 골절되면 1년 안에 또 골절될 확률이 5배입니다. 10명 중 5명이 또 부러집니다. 2번 골절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휠체어 타게 됩니다. 침대에 누워 지내게 됩니다. 손주 얼굴 보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실천하세요.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내일은 늦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뭘 배웠는지 정리하겠습니다. 뼈를 녹이는 3가지 과일 기억나시죠? 첫째, 검은 반점 생긴 바나나. 설탕 5스푼 들어 있습니다. 둘째, 샤인 머스켓. 각설탕 30개 분량입니다. 셋째, 황도 통조림. 인산염이 칼슘을 빼앗아갑니다. 이 3가지만 조심하세요. 뼈를 지키는 2가지 원칙도 기억나시죠? 첫째, 단백질 방패. 과일 먹기 전에 계란이나 우유 먼저 드세요. 둘째, 씹기 운동. 사과나 배를 30번 씹으세요. 이것만 지키면 됩니다. 10년 후 여러분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손주 손잡고 공원 산책하고 있습니다. 계단 오르내리는 게 편합니다. 허리가 꼿꼿합니다. 병원 갈 일이 없습니다. 약 먹을 일도 없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영상을 본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 인생을 바꿉니다. 10년, 20년을 건강하게 사시는 겁니다. 골절로 고생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모릅니다. 과일이 문제라는 걸요. 저는 35년 동안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제 여러분한테 다 말씀드렸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오늘 배운 거 꼭 실천하세요. 냉장고 정리하시고 계란 사시고 30번 씹으세요. 그리고 주변 분들한테도 알려주세요. 이 영상 공유하세요. 카톡으로 보내세요. 친구한테, 이웃 어르신한테 보내주세요. 한 분이라도 더 골절 안 당하게 도와주세요. 구독하시면 매주 병원에서 안 알려주는 건강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좋아요 많으면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이 영상을 보게 됩니다. 댓글도 남겨주세요. 냉장고 청소 완료라고요. 35년 동안 골절 환자 5,000명 넘게 치료했습니다. 이제는 병원 밖에서 여러분을 돕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10년 후에 저한테 감사 인사하실 겁니다. 우리 같이 건강해집시다. 감사합니다.